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칭 똥꼬이사라 말하는 천안예일병원 나무탁 원장의 책 제목입니다. 통증을 모르면 아픈 곳에 대한 감각을 잃는 것. 손이 불에 타도 아프지 않고 팔이 잘려도 아프지 않은 상태. 몸을 다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무감각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전미 도서상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설은 말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선택이라고.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는 언제나 고통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덜 아프고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잊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과 감정, 그리고 그때의 나 자신까지 놓아버리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무너지더라도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둘 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합니다. 둘 다 사라지면 편해질지 몰라도 그 대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아픔을 무조건 밀어내지 않겠다고, 기억을 함부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아프더라도 내가 겪은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겠다고. 잊어버리면 편해질 걸 알면서도 끝내 놓지 못했던 기억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픔을 느끼고 기억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아픈 채로 살아도 괜찮다고, 잊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것이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아직 작별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소설은 주인공 경하가 한 통의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교류해온 친구 인선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경하는 인선의 부탁을 받고 그녀의 집이 있는 제주로 향하게 됩니다. 인선은 자신이 돌보던 새를 부탁하며 집에 가서 먹이를 챙겨달라는 말을 남깁니다. 경하는 그 부탁을 단순한 심부름처럼 여기며 제주로 향하지만 그 여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기억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변해갑니다. 폭설이 내리는 제주에서 경하는 인선이 집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감정과 상황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외딴 공간, 고립된 풍경,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경하는 점점 현실과 기억, 현재와 과거가 뒤섞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선의 집에는 단순한 생활의 흔적만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어떤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그 기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제주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역사적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점차 제주 4.3 사건이라는 집단적 비극으로 확장됩니다.
인선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에 깊이 천착해온 인물로 가족사를 통해 그 비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4.3 사건의 생존자이며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인물입니다. 인선은 어머니의 기억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조사와 기록을 통해 국가 폭력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삶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경아는 인선의 부탁으로 시작된 여정 속에서 점점 인선의 기억과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을 함께 감각하고 체험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눈 덮인 제주 풍경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며 그 아래 묻혀있는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아는 때로는 인선의 시선으로, 때로는 인선의 어머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며 죽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단순한 사건 전달이 아니라 기억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경험은 작품의 중심을 이룹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이웃이 이유 없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한 개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죄책감과 슬픔으로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기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섬세하게 그려집니다. 경아는 이러한 기억들을 접하며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누군가가 기억하지 않는 순간 그 사건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작품의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이자 결심으로 읽힙니다. 죽은 이들과 사라진 시간들과 고통의 기억들과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것은 곧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기억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겠다는 선택입니다. 소설이 후반부로 갈수록 경아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기억을 이어받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인선이 붙들고 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견뎌온 시간들이 경아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것으로 그려집니다. 결국 이 작품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타인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잊고 편해질 것인가? 아니면 기억하고 아파할 것인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프더라도, 무겁더라도 끝내 기억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이 소설은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되고 다시 독자의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작별하지 않았다고. 창밖에 눈이 온 것처럼 눈부셨던 벚꽃도 분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꽃잎은 나무와 작별하지만 이유 있는 작별입니다. 여러분이 작별한 것은 무엇이고 작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4월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